아, 너무 좋습니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보고 인도에 갔다? 제가 진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근데 김종욱을 찾으러 갔던 건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 류시아 시인의 인도 여행기를 읽고 인도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여행기 안에 그 숙소에 원숭이가 들어와서 뭐 지갑을 훔쳐간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너무 환상적으로 느껴져서 왜 만화에만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쵸. 현실이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 여행을 꿈꾸게 돼서 네, 2017년도에 인도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혜성님은 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 굳이 인도에 유학 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히 저희 형이 먼저 인도 유학을 갔었고, 이거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갔던 거라 제 의지와 다르게 그냥 아버지께서 너도 가라 해서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잉글리시 못해도 인도 여행 가능? 잉글리시를 못해도 인도 여행 가능합니다.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도 제가 6주간 인도 여행하면서 경찰서도 가고 영사관도 가고 게다가 병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도 영어 못해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모든 나라에 그 나라의 영어 언어를 알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못해도 인도 여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웬만치의 영어가 돼야지 거기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인도는 그 자기 나라 힌디가 있지만 사투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가 아니면 의사소통이 힘들거든요. 인도의 치안 궁금해요. 여행을 걱정할 만큼 치안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한국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심지어 조드푸르에 있던 숙소에서는 저희 한국인들밖에 없었어요. 저 숙소 안에. 그냥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점들만 지킨다면 뭐 인도 여행하는데 그렇게 치안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엄지님의 의견과 반대로 치안이 좀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제가 있었을 때 그때 인도는 이제 11년 전이니까 지금이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밤에 걸어 다니거나 낮에 걸어 다닐 때도 외국인만 보면은 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몇백 원 주면 바로 또 몇백 명이 몰아서고 근데 경찰은 그걸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치안이 정말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다면 인도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인도에 가면 그 남녀노소 상관없이 한국인들한테 사진 찍어달라는 분이 정말 많아요. 정말 연예인 수준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남자분들하고 사진 찍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뭐 사진 찍자는 분들하고 다 사진을 찍어드렸었는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한 번은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했던 분들 중에 제가 너무 그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사진 못 찍어드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찍자고 하셔서 찍어드렸어요. 근데 메신저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메신저마다 제가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여서 메신저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이디를 물어보시기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수락을 바로 하라고 해서 나는 외국인이라서 와이파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한테 페이스북 그 메신저를 엄청 보내셨나 봐요. 나중에 제 친구들 중에 예쁜 친구들한테만 쪽지를 보내서 저와 찍었던 사진을 보내면서 내가 얘를 만났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냐.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보냈었더라고요. 그 한국에 왔을 때 알았으니까 사실 너무 멀고 그러니까 좀 안심을 했지만 제가 인도에 여행 중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뚜껑이 제대로 안 잠겨있는 물이라던가 음료수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들었을지 몰라서 뭐 기절을 한다거나 그래서 소매치기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조심을 하면 인도 여행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엄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에 물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길거리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길거리 음식은 이제 뭐가 들어간지 모르고 위생 상태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또한 제가 들은 것 중 하나는 거기에 마약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마약에 중독돼서 계속 오게 하던가 아니면은 잠시 혼수 상태로 만들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하던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길거리 음식은 딴 지역에 가서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여행이라 하면 길거리 음식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좋았던 점과 별로였던 점은? 저는 인도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거는 도시마다 특색이 다 달라요. 뭐 조드푸르는 블루시티, 자이살메르는 골든시티처럼 가는 도시마다 그 특성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되게 계속 같은 나라를 여행하지만 되게 새로운 매력이 있어서 그게 인도의 가장 큰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렴한 물가. 한국에서는 쉽게 가지 못하는 것들을 인도에서는 인도 물가로는 비싸지만 한국 물가로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좋았던 점이 아닐까 싶고요. 별로였던 점은 그렇게 저는 딱히 생각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좋았던 점은 별로 없었고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쁜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이 인도라는 나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 의견이니까 좀 첫 번째로 위생 상태가 안 좋았고 두 번째로 치안 세 번째로는 날씨 네 번째로는 이제 그 동물들에 대한 게 저는 이제 뭐 학교를 가거나 등교를 할 때 원숭이들 진짜 막 그냥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위협도 있었고 이래서 좀 그냥 대체적으로 안 좋은 기억들 뿐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갑자기 원숭이 얘기 드니까 생각난 건데 저 인도 여행 중에 어떤 한국 분이 원숭이에 진짜 물리셨어요. 숙소 앞에서. 그럼 진짜 죽을 수 있어요. 물리셔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진짜 물렸어? 원숭이한테 이게 다리에 물리면 물렸어. 죽어? 진짜 원숭이 이에 독 있어? 우리 학교에도 죽은 그럼 가장 좋았던 도시와 최악이었던 도시는 어딜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도가 도시마다 그 특색들이 다 달라서 정말 모든 도시가 다 좋았지만 그 중에 가족들이랑 혹은 사랑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싶었던 도시가 있었다면 그 자이살메르 타르 사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막에 갔을 때 밤이 되면 뭔가 어둡고 막 별이 쏟아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제가 갔을 때는 전혀 뭐 별이 쏟아질 것 같다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근데 가장 너무 좋았던 건 그 침낭에 누워 있는데 사실 어둡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대지하고 하늘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투명한 하늘색 그 어두운 돔 안에 있는 느낌? 그게 너무 신비롭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구가 정말 둥글구나. 이거를 자이살메르 타르 사막에서 밤 하늘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다이푸르에서 우다이푸르. 네, 우다이푸르에서 좋았던 거는 뭐 셈이라도 그렇고 뭐 요가도 그렇고 그냥 여러 가지 인도적인 거를 제일 많이 체험을 하고 가장 즐거웠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있고 최악이었던 도시는 사실 없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고아 해변에서 물갈이를 좀 심하게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덥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고아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물이 너무 짜서 어쩌다가 한 번 들어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들 때문에 제가 갔던 도시들 중에 가장 그래도 별로인 도시가 없지만 꼽는다면 그게 고아 해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 음식이 입에 맞았나요? 음식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주세요. 근데 음식이 맞았다 안 맞았다라고 막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뭐 어떤 음식점을 가면 너무 맛있고 어떤 음식점을 가면 맛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에서도 제가 뭐 하루 이틀 가 있었던 게 아니라 6주라는 긴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음식점에서는 인도 음식이 와 이렇게 맛있어? 이랬던 적도 있고 어느 음식점에서는 되게 별로였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맛있는 집에 갔을 때는 맛있었고 아닌 집에 갔을 때는 아니었었던 적이 있고요. 그건 어느 나라나 같지 않나. 한식이 좀 너무 그립다 싶으면 인도에 한인 식당이 정말 많아요. 한국인 여행자가 많기 때문에. 인도 여행 가서 한인 식당 좋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라면 이런 거 저렴하게 먹지만 그렇죠. 인도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6,000원, 7,000원 줘야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라면 하나에 먹으면 안 되겠죠. 아님도 죄송합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고 또 뭐 음식 하는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네. 그 한인 식당은 아니지만 그 자이살메르 가지 호스텔의 루프탑에 네. 한국
그 음식 메뉴들이 팔아요. 그 라볶이를 한번 시켜봤는데 떡이 3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맛있게 먹긴 했지만 그 가지가 한국말을 정말 잘해요. 그 주인 가지가. 그래서 가지가 이름인가요? 네, 가지 사람이 있어요. 주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지네 식으로 호스텔. 해야 되는데. 네. 가지네 호스텔인데 그 가지한테 아 너무 라볶이 맛있지만 음. 떡이 너무 없다. 이랬더니 가지가 아 맞다는 거예요. 너무 인정하면서 한국말로. 그러면서 내가 야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하지. 그랬더니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정말 3,000원이면 떡이 이만큼 된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 이랬더니 가지가 하는 말이 여기 한국 아니야. 여기 인도야. 정말 우문현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이 네가 다음에 인도 여행을 올 때 떡을 많이 사갖고 오면 너를 위해 떡이 많이 든 떡볶이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국말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음식에 관한 재밌었던 에피소드로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음식이 의외로 잘 맞았어요. 입맛에 안 맞거나 뭐 맛살 향이 너무 강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정말 깨끗한 건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좀 생겼었고 좀 불안한 마음은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정말 맛있다. 네. 인도 다른 나라 가서 한인식당 가는 거는 좀 비추다. 그럼 인도에서 먹었던 인도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탈리라는 거 있잖아요. 정식처럼 나오는 한상으로 나오는 탈리를 의외로 많이 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요. 탈리를 먹었던 그 다양한 지역의 집들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곳은 그 영화 김종욱 찾기에 임수정님이 혼자서 그 영화 속에서 탈리를 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집을 직접 가봤는데 거기 탈리가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 먹었던 탈리가 가장 기억에 남죠. 탈리. 네. 이게 탈리를 쉽게 말하면 정말 백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좀 흔한 음식이고 제 개인 입장에서 이게 좀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인도 음식이라면은 뭐 치킨 티카 아니면은 뭐 그런 뭐 버터 치킨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치킨 버터 치킨 그리고 도사가 제일 맛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인도는 커피에서도 마살라 향이 나나요? 네, 제가 먹었던 커피에는 마살라 향이 났었어요. 오. 그 우리나라로 지금 믹스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인도 슈퍼에 가면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쭉 있어요. 맞아. 그거를 이제 뜯어서 파는데 우리가 아는 그 국제적인 브랜드 있잖아요. 뭐 네슬레라던가 그런 브랜드인데도 저희가 물에 한번 타 먹어봤더니 그 마살라 향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걸 한 번도 사 먹은 적이 없어서.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커피를 마셨을 때는 뭐 마살라 향이 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뭐 스타벅스라던가 이런 카페에서 먹었을 때 마살라 향이 전혀 없었고 그렇죠. 그 믹스 커피처럼 그렇게 파는 데에는 그런 마살라 향이 나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왜 맥도날드라던가 뭐 버거킹이라던가 그런 브랜드들도 외국 브랜드지만 한국에 오면 현지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국제적인 브랜드여도 인도이기 때문에 그 인도 현지화되지 않았나.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도에 간다면 꼭 가져가야 할 필수템은? 저 진짜 이거 너무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데 네네. 커피포트. 네. 저 그 여행 메이트랑 저랑 한국 컵라면을 한 20개 정도를 갖고 갔어요. 역시. 네. 근데 처음에는 친구가 그렇게 많이 갖고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인도에 갔으면 인도 음식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옆 도시에서 옆 도시로 가는 게 정말 긴 시간이 걸려요. 막 슬리핑 버스로 가장 뭐 가까워요. 뭐 5시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자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 시간 막 심지어 30시간 이렇게 해도 기차를 타요. 근데 굶을 수가 없잖아요. 막 한국처럼 막 뭐 호두 과자 뭐 팔아요 뭐 이런 게 사실 없고 가끔씩 내렸을 때 막 급하게 사오거나 이랬어야 됐거든요. 제가 탔던 기차들은. 그러다 보니까 커피포트를 갖고 가서 거기 콘센트들도 다 있어요. 슬리핑 기차 옆에. 콘센트 꽂아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거기 안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이제 배고프지 않게 이동을 할 수 있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그 커피포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물갈이 같은 걸 하잖아요. 타지에 가면 이제 햇반 같은 거를 냉동밥을 갖고 가면
이제 물 끓였을 때 아플 때 중처럼 먹을 수 있어서 자, 왜 여행 갈 떠줬어요? 때는 한식을 챙겨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물티슈.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뭐 슬리핑 기차나 슬리핑 버스에서 오래 있다 보면 뭐 메이크업을 하지 않더라도 뭐 세안하기가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물티슈로 뭐 눈곱이라도 뗀다거나 할 수 있어서 물티슈 정말 강하게 추천합니다. 인도에는 물티슈가 없나요? 아 인도 물티슈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조금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인도 물티슈는 또 비쌉니다. 네, 그런 점이 있어서 네. 좀 많이 가격이 나갔었어요. 전혀 몰랐네요.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커피포트와 물티슈는 정말 강하게 추천합니다. 저도 오히려 이제 커피포트는 이제 뭐 델리 에어포트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사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기차 이런 걸 좀 더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슬리핑 클래스가 있고 뭐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퍼스트 클래스나 아니면은 조금 더 괜찮은 데 가면은 이제 식사를 제공해 주긴 해요. 오 진짜요? 네네. 그래서 10년 전에는 한 70루피만 더 내면은 이제 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저는 세컨 클래스랑 서드 클래스를 타봤는데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다음에 타보시면 가보면 퍼스트 클래스를 아, 한번 물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기차 맞아. 회사가 또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인도가 워낙 크니까. 이제 뭐 그게 있었고 이제 커피포트는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약간 비추고 오히려 좀 챙겨 가신다면은 뭐 호신용으로 뭐 호루라기라든지 저는 이런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맨 처음에는 후레쉬가 진짜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니까 후레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레쉬는 필요 없고, 네. 왜냐면 절전이 진짜 많이 나요 인도는. 아 맞아요. 그래서 촛불을 켜고 이럴 때 가는데 그럴 때는 진짜 후레쉬 엄청 도움이 됐었는데 물론 스마트폰이니까 그냥 뭐 호루라기 또 스마트폰에서 되네요. 근데 스마트폰을 챙겨가세요 여러분. 인도 여행 선물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선물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겠다고 했던 카마스트라 카드가 반응이 가장 좋았고요. 네. 제가 친구들한테 다 같은 선물을 주기가 조금 그래서 랜덤 박스처럼 이렇게 선물을 포장을 해서 골라봐라 이렇게 해서 가져갔었어요. 그때 이제 카마스트라 카드가 나왔던 친구를 모두 다 부러워하면서 왜 이거를 더 안 사왔냐, 이거를 더 사왔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선물이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 인도 전통화인 세미라가 그려져 있는 책갈피와 노트. 아직도 아끼고 있고 책갈피는 정말 잘 쓰고 있고 노트는 아까워서 못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딱히 유학생이다 보니까 선물을 사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한번 헤나라는 것을 사오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헤나는 한국에서 이제 머리 염색약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머리 염색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손등 이런 데 문신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자 뭐 의미가 있대요. 근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헤나인데 이제 그걸 머리에 염색할 수 있게 한번 사오니까 어머니 친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헤나 제품이 제일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도에 가서 꼭 사와야 하는 아이템은? 저는 바이오티크 립밤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은 그 립밤이 단종됐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히말라야 화장품 브랜드가 더 유명하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근데 한국에서 인도 여행하셨던 분들은 바이오티크를 좀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립밤이 어떤 고가의 립밤보다도 너무 촉촉해서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인도 여행 가셨던 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게 단종됐다고 해서 사실은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인도에 가보신다면 바이오티크 화장품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가격으로 치면 굉장히 저렴한데 고퀄리티의 화장품을 만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혜정님과 함께 인도 여행에 대한 기본적인 Q&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에피소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